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공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막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 쓸지 저 그림 쓸지 고민하다가 적당한 이름, 그 다음에 타겟, 어떤 층들은 10대, 20대, 30대 어떤 층들은 뭘 좋아할까 그런 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야, 얘따 네가 먼저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가서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캐릭터 공장 많이 그리실수록 좋아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하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여 볼게요. 혹시 잠겨 있다면 못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몸이 컨트롤 숫자 2번 잠겨 있다면은 얘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컨트롤 알트 2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불어 움직이는 건 특별히 뭐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너는 뭐니? 가급적이면 그룹 줄 애들은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럴 때 따로따로 놀더라도 따로따로 놀더라도 좋으니까 최적의 상태에다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선택 컨트롤 C. 자, 카카오 이모티콘 크기 360에 360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출시하려고 해요. 와우. 많이 여기다 막 묘사해 주면 더더욱 좋아요. 더 막 악당도 있고. 복사했지? 했습니다. 컨트롤 N, New의 N입니다. 컨트롤 N. 웹에 맞추시고요. 웹에 맞추신 다음에 여기를 360에 360으로 다 바꿔주세요. width와 height, px 상관없습니다. 360 탭 이렇게 보일 때 그냥 360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미리 정하시면 좋아요. 여기 이름 써 있죠? 여기 저 자리를 작은 댕댕이, 작댕. 이름 정하는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작댕이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문서 하나 만들었고 이게 실제 크기예요. 컨트롤 1은 100% 크기를 말해줍니다. 컨트롤 V 그나마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규격이 좀 맞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얘가 말을 할 거라면 따로 레이어를 준비하셔도 좋은데 이 레이어는 포토샵에서 하셔도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60의 규격을 지켰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포토샵으로 넘기려면 레이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레이어에 단축키가 있죠. 기능키 맨 위에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F7번. 화면에는 레이어 1이라고 보일 겁니다. 1 보이시죠? 그죠? 레이어 1. 얘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레이어는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조금 늘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꽉 차게 보이는 게 좀 어떨까? 이거는 너무 큰 거죠. Shift 키는 비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Shift 키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보고 있습니다. 얘가 말을 할 거라면 공간 하나를 남겨놓아야 되겠지만 꽉 차게 일단 보이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캐릭터 늘리는 거 쉬워요. 왜냐면 눈, 코, 입의 모양을 좀 바꾸는 게 아니라 비율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컨트롤 S. 지금이 진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여기는 AI. 예. 그냥 저장. 아까는 이름 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옵션 물어봅니다. 버전 물어보는데 낮은 버전 이용하시는 분들은 레거시. 집에 낮은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버전 물어볼 때 CC 레거시. 오케이 눌러주고요.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명명해 주면 더더욱 좋은데요. 이름을 준다 이거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어 이렇게 되면 그렇고 더블 클릭해서 1.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아시겠죠? 첫 번째 레이어가 있으면 두 번째 레이어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강아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듀플리케이트가 있는데 레이어 2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석삼자 더보기 이건 아니지만 이 석삼자는 메뉴가 더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어떡할 건데 마우스 우클릭도 있긴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은 안 나타나요. 눌러보시면 요걸 잘 찾아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한국어 버전은 복제 이를 복제하겠다 이렇게 뜰 거예요. 듀플리케이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듀플리케이트. 이걸 눌러주면 카피라고 붙어요. 이 카피라고 붙으니까 여기 있는 카피는 이 글씨 자리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1과 2가 다르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1도 똑같고 2도 똑같으면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잠시 멈춤. 이 확대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써야 되겠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복제한다는 거예요. 복제. 선택한 레이어에 선택해 놓고 이거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선택한 게 2번이다 보니까 2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카피라고 꼭 붙어요. 아시겠죠? 카피라고 써 있으면 카피 이게 안 좋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숫자를 3 1번과 2번과 3번은 포토샵에 그대로 레이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다른 장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지금 레이어가 3개나 복제가 됐는데 3개가 똑같은 동작이면 안 되거든요. 자, 레이어들은 각자 다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갔노? 없습니다. 1번 보이게 해봐라. 1번은 이거지만 2번은 다른 동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건들지 말자. 오케이? 이게 레이어를 직접 잠그는 방법이에요. 안 보일란다. 이 두 번째 레이어는 눈에 보이게 하지만 이 두 번째 레이어는 다른 장면을 좀 묘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장면을 묘사하고 싶다. 예. 잘 보세요. 현재 레이어에서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기 좋게 제가 돋보기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애를 하나 찝어야 돼요. 찝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검은색 화살표 아닐까? 검은색 화살표? 예. 몸은 잠궈 놓기라 해볼게요. 컨트롤 숫자 2번 컨트롤 누르면서 숫자 2를 꾹 눌러주면 얘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귀, 얼굴 건들까? 얼굴은 안 건들 거고 눈 묶었지. 이쪽 눈도 묶었지. 잠깐만 얼굴을 아예 잠궈 놓을까? 얼굴 컨트롤 숫자 2번. 자, 이 눈, 코, 입이 얘도 잠궈줘야 되겠다. 얘도 컨트롤 숫자 2번. 이렇게 둘을 선택하면 아이고 귀때기도 안 되겠네. 컨트롤 숫자 2번. 여기 보이는 애를 위로 올려볼게요. 무슨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레이어를 껐다 켰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닌데? 어때요? 뭔가 주의를 집중하고 위 하늘 쳐다보는 것 같은 강아지가 이 잠겨 있는 건 잠겨 놓고 필요한 것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기본이. 나머지는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어놓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풀어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무슨 변화 줄 건데 한번 봐봐. 쭉. 얘가 위를 딱 쳐다보면서 귀를 쫑긋 세울 수도 있잖아요.
쫑긋 세우기. 귀가 약간 옆으로 퍼져 있죠.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귀때기, 이 귀를 회전시키는 건데 검은 화살표로 회전시키는 건 좀 방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여기 검은 화살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회전시켜 볼게요. 요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요렇게밖에. 아시겠죠? 중심축은 그대로 놓고 여기에 회전하는 애가 있거든요. 바로 요렇게 생긴 애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고요. 얘가 뭔데? 회전 전문 도구예요. 회전 전문 도구고요. 회전 전문 도구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여기 센터가 가운데 있는데 센터를 나름 정해놓은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센터가 여기 밑부분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저는 귀의 안쪽에 두 번째 원을 캐드도 아닌데 여기 집중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운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닌데요 하면은 저는 할 말은 없고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해 놓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움직여주는 도구를 꼭 눌러줘야 돼요. 이 검은 화살표를 얘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움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정했고요. 그냥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또 움직여야 돼요. 이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뭐 모터 돌아가듯이. 가운데 축으로 도는 느낌 들지 않아요? 바람개비 같이? 어떻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운데로 뺑뺑이 돌리는 것 같잖아요. 경운기 시동 거는 것처럼. 이? 선풍기. 회전시켜주는 애는 바로 이렇게 생긴 애예요. 요거 눌러주고 축을 밑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쫑긋 세운 모양. 얘가 보이게 했다가 얘가 보이게 한다면 쫑긋하고 귀를 세우고 있는 강아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회전하는 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제가 그려놓고 보여드릴게요. 검은 화살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 어떻게 프로펠러 잘 돌아가? 왼쪽 프로펠러가 죽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축을 가운데로 놓고 돌리는 애가 검은 화살표고요. 축을 이 회전 도구는 얘를 찍고 난 다음에 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이렇게 찍어주고 돌기는 안 보여요. 돌기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축이 내가 원하는 기준 찍은 거랑 틀리거든요. 요걸 지금 보여드린 거였어요. 이 둘만 해도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 둘만 해도 1번과 2번을 번갈아만 보여줘도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른 묘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나는 언제 쓸 거야? 안 쓸 수도 있어요. 보험 든 거예요. 보험 든 거. 귀 쫑긋 세운 모양에서 약간 변화 줄 거면 차라리 2번을 울고 먹는 게 좋아요. 울고 먹기. 듀플리케이트는 무조건 울고 먹는 걸 뜻해요. 그냥 거저 하자는 거나 맞다 막 카피다 막. 얘는 잠궈주고 이쪽 자리에 가서 어떤 변화를 줘볼까? 변화는 지금 여기서 눈을 확장하는 거. 여러분 혹시 이 보이는 눈 둘을요 코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단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저는 계산하는 거 좋아해요. 방향키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시프트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 팍
5배가 빨라요. 시프트 누르고 왼쪽으로 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방향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쓰는 것보다 시프트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 누르면 팍 가요. 팍 가. 탁 하면 정면 돌아오고 팍 왼쪽 누르면 왼쪽 보고 가운데 왔다가 오른쪽 보고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걸 꾸미실 수도 있어요. 왼쪽 보겠다. 왼쪽 보는 것도 애니메이션 되겠죠? 그죠? 아, 이거 잠깐만 여기 이름을 좀 거시기하게 좀 바꿔놔야 되겠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오른쪽 아니야? 아, 영어로 R이라고 할게요. 라이트, 그렇죠. 국제화 시대의 영어로 한번. 네, R이라고 해봤습니다. R. 오른쪽 본다? 그렇죠. 이거는 왼쪽 보는 걸로 만들 수 있겠다? 어떻게 알았지? 이거 눌러놓고 L이라고 하려고. 그렇죠. 이거 누르고 듀플리케이트. 이 카피는 웬 카피야? 드래그 한 다음에 빼기 L, 레프트. 그 차이만 좀 주는 거예요. 차이만. 아, 네. 뭐 얘를 안 보이게 하면 되죠. 얘를 안 보이게 하고 얘를 보이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을 바라보게 눈을 지정하고 눈 탁, 탁. 코까지 움직였나? 코까지. 그룹 줘야 돼요. 시프트 누르면서 왼쪽으로 한번 누르면 탁. 자, 어떻게 우리 조절하는 거랑 비슷해요. 레이어 1번은 뻔히 있는데 레이어 2번은 귀를 쫑긋 세웠고요. 레이어 3번 이게 너무 복잡하실 때는 눈을 감추셔도 돼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것만 해도 모양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아, 레이어 하나하나가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재밌게 애들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바라보고 있는 이 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신다면 똑같은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축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틀어본다면 이쪽에 뭐가 있나? 어때요? 축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로테이트를 미리 좀 경험해 보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바꿔야 되잖아. 여기 이 귀를 검은 화살표로 잡고 역시 이 지정할 때는 검은 화살표로 찍어야 돼요. 지정하시고 직접 회전을 주셔도 되는데 로테이트 찍고 축을 밑부분 원 끝나는 부분 저는 여길 지정하겠습니다. 원형 선택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지금 회전하는 애가 장점은 축을 지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쏠렸나? 자, 뭐 요렇게도 제가 이제 변화를 좀 줘봤는데 뭐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하나의 장면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쫙 이렇게 혹은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회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회전 그냥 검은 화살표로 움직이다가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로테이트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검은 화살표로 차라리 회전시키세요. 이렇게 약간 움직여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원래대로 이렇게 딱 돌아가. 봐서 눈은 좀 띵.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면. 레이어들이 많고 표현할 게 많다 보니까 이 잠그기를 여기 보세요. 이 잠그기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잠궈 놓고 나 여기 있습니다. 뭐 할래? 이제 눈만 잠깐
120% 커지는 걸로 그렇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120% 눈을 크게 한다). 눈을 선택하고 여러분한테 공교롭게 지금 소개해 드리는 애가 얘거든요. 회전 도구 옆에 있는 애 이름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원하는 중심축에 정해놓고 애들을 늘려줄 수가 있어요. 축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운데로도 해줄 수도 있고, 손 까딱 안 하고 간단하게 비율로도 크기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어떻게 늘릴까요? 찍고 난 다음에 이 회전 도구를 더블 클릭, 직접 회전 도구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러니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눈만을 선택한 건데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이걸로 보여드려야 되겠네. 얘를 더블 클릭. 얘를 더블 클릭해주면 비율을 어떻게 늘려줄까 나오는데 여기다가 120% 늘려준다는 유니폼 여기 맞춰주시고 OK 눌러볼게요. 눈이 좀 커졌죠? 커졌는데 중심축으로 나도 얘를 찍고 스케일 툴 이걸 더블 클릭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기가 정했던 유니폼 120을 기억했다가 늘려줘요. 코도 120%. 잠깐만 OK나 누르고 코 찍어볼게요. 코와 입이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값이 똑같거든요. 엔터. 자, 근데 너무 불쌍하게 눈이 커졌어. 자, 안 되겠다. 원래 축을 밑에다 잡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 나올까?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비율가 커져가지고 띠용 뭐 이런 느낌? 다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는 거예요. 네, 다른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일단 배우들이 많이 생겼네요. 캐릭터가 뭐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둘만 해도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욕심은 좀 내서 제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는 걸 준비해 봤는데 그 레이어 1, 2 혹은 레이어 2L과 2R 아니면 레이어 3, 3 이런 애들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를 지금 이 눈상에다 다 표현해 주고 원래 두 개만 준비하셔도 돼요. 귀 쫑긋 세운 것만. 요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레이어들은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레이어들은 다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요. 포토샵으로 넘기는 작업. 일러스트에서 만든 애들은 바로 AI가 아니라 PSD, 포토샵이라는 확장자로 바뀝니다. 크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트보드 크기는 360에 360으로 세면서 만드셨었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원래 일러스트에 만든 애들은 형상만큼 나가요. 형상만큼 출품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현이 된 거 확인해 보시고 레이어 눈에 다 띄게 보이게 해주시고요. 자, 메뉴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더 많은 욕심 내셔도 되는데 내가 보여야 될 레이어들만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토샵 파일이 되는 방법. 파일 메뉴로 쭉 들어가 보시면 엑스포트 내보내기라고 번역될 거예요. 내보내기 쭉 찾아가 보시면 엑스포트 애즈, 엑스포는 내보내는 수출 관련된 행사를 엑스포라고 하죠. 엑스포는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파일의 엑스포트, 내보내기, 엑스포트 애즈. 두 번째, 이걸 누르면 여기 많은 확장자가 뜨고 있는데 이 뜨고 있는 확장자 중에서
PSD라고 있어요.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PSD. 요걸 체크해 주시면 바로 PSD가 됩니다. PSD. PSD인 걸 확인해 보시고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 옵션을 만나게 됩니다. 관문이 2개를 거쳐야 돼요. 두 번째 관문은 RGB라는 거 확인되시나요? 네, RGB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RGB. 리솔루션은 해상도란 뜻이에요. 해상도는 72. 특별히 건들지 않으면 72가 기본이에요. 그래요? 목적에 따라 다른 걸 건드는 분들에 따라서 틀리고요. 자, 확인해야 될 거 RGB 컬러 모드와 그 다음에 72 ppi. 나머지는 기본입니다. 레이어를 이용하겠다는 게 기본이 눌려 있어요. 레이어 있냐? 나 레이어 5개인데. 아니요, 6개야. 레이어는 눈을 켜놔야 돼요. 이게 준비가 돼 있다면은 이 상태에서 오케이. RGB 72 ppi 라이트 레이어 오케이. 내보내는 과정이 금방 끝나요. 납품은 된 거고 포토샵에서 얘를 열어보면 레이어 1, 2, 3, 4, 5 지금은 이제 5개 맞네요. 5개가 그대로 열립니다. 얘 원본은 나중에 열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는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그냥 저장 안 하고 하면 내일 모레 열어봤더니 레이어 딸랑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되겠죠. 세이브는 꼭 어디서나 필수입니다. 오케이. 포토샵에서 열어보시고요. 자, 이제 포토샵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파일에 오픈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저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더블 클릭이 참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문서에 회색 공간, 검은 회색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오픈의 기본 단축키입니다. 진짜요? 노크만 하면 뭐든지 해결돼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여기 작댕이 1번 PSD가 언제 만들었지? 네가 내보냈잖아. 이상해. 지금 워크스페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요걸 누른 다음에 모션. 오케이? 이건 움직임을 주기 위한 거니까 결국 포토샵은 만들어서 납품한 걸 가지고 완제품 만드는 그런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모션? 오케이. 그리고 여기 불필요한 레이어 빼고는 어저스트먼트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요런 애들 우리는 안 필요해요. 딱 잡고 막 이렇게 움직여 보시오. 이렇게 판을 잡고 움직이고 떼준 다음에 닫으세요. 우리는 레이어만 멀뚱하게 잘 보이면 성공. 잘 보이나? 보인다. 자,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 제일 중요한 게 캔버스 사이즈입니다.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를 말하는 거고 캔버스는 종이에요. 분명히 360으로 정했는데 왜 물체만큼 나오나? 특별하게 배경이 없으면 물체만큼밖에 안 보여요. 자,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미지라는 메뉴를 찾아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캔버스 사이즈를 찾아보세요. 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는 건데 캔버스 사이즈 눌러보시면은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틀리지? 강아지 몸체가 있었지. 봐봐. 몸체가 어디에 있죠? 바닥에 있죠. 꼭 배경을 좀 만들어야 돼요. 납품했지만 조금 규격이 틀린가 봐요.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축을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해놓고요. 사이즈를 360 이게 배경을 따로 만들어 놔야 돼요. 360 그냥 60만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여기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360 크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눌러봐라. 오케이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투명 배경의 GIF라고 합니다. 투명 배경.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레이어를 하나
360 크기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규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약간 비슷하게 1픽셀 정도 오류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리 났습니다. 레이어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가요, 아까 써놨던 3이면 3, 2면 2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모양은 안 보이죠? 하지만 실제 펼쳐보면은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살아는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감춰주시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냥 포토샵만 하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누군가 이렇게 다 만들어준 걸 받았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1번이 누군지를 꼭 봐주셔야 되고요. 이 작업에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모션에 여기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비디오 타임라인은 프리미어처럼 영상 편집하는 분들만 쓰는 거고요.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V자가 체크가 돼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바꿔야 돼요. 한 번 해놓은 분들은 안 바뀌어요. 그냥 이걸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에이 맞죠? 그래 맞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제목 부분을 딱 클릭해 주면서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시작됩니다. 탁! 아마 왼쪽 하단에 강아지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 보이고 0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0.2초에 맞춰 주시고요. 0.2초가 좀 빠른 속도입니다. 진짜 얘만 보이네요. 뭘 먼저 보여야 될지를 여러분 그 폴더명을 찍어보면 바로 보입니다. 얘가 1번 폴더, 1번 레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 딱 찍고만 이거 눌러주면 똑같은 애가 생겨요. 똑같은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이건 두 번째, 그러니까 영화로 친다면 두 번째 씬 이런 느낌. 똑같은 걸 보일 거면 안 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걸 2번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 프레임에서는 내가 보여야 될 얘를 보이게 해주고 기존 건 감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겹치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된 거예요. 플레이 버튼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귀를 막 쫑긋 세우고 막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좋아? 좋아. 잠깐 멈춰봐봐. 2번 다음에 뭐 보이게 하지? 역시 더하기 버튼 쓰레기통 옆에 있는 걸 눌러주고 2번 말고 요번에는 L 이쪽 보고 하나 더. 요번에는 R. 자, 1, 2, 3, 4 운동하는 것 같네. 눈 운동. 하나 누르고 맨 마지막에 누구냐? 겹치면 안 돼요. 이렇게 겹치면 두 개가 이중으로 귀가 보여서 안 돼요. 다음 캐릭터를 불러와야 돼요. 이렇게. 하나만 더. 왜? 방금 얘랑 1번 화면을 번갈아가 보이면 눈이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겁니다. 무조건 더하기 누르고 보여야 되는 대상을 보이게 해주고 기존 거 안 보이게 해주고. 요거예요. 요거. 애니메이션을 직접 그리는 분들도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 그린 거를 레이어만 눈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동일한 내용인 경우는 이 둘은 눈을 띠용띠용띠용 한 것처럼 세 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둘을 컨트롤 키나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요 더하기 버튼을 땅땅 누르면 두 번 띠용띠용띠용 해서 세 번이 하는 것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1번 위치에다 놓고 플레이 버튼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 많은 걸 묘사하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묘사하고 주는 게 좋아요. 요 하나에다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자. 저기 귀 왼쪽 오른쪽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프레임은 찌울 수도 있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쓰레기통 누르면 찌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봤을 때 이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만들기로 한 거였으니까 그래 멈춰 스페이스바.
자, 이제 최종 내보내기는 파일 메뉴에 꼭 써야 되는 그 복잡한 단축키가 하나 있어요. 엑스포트에 세이브 포 웹,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다 누르고 있으면서 S. 그러면 요 화면에 이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탭에 GIF, 지난번 추석 시리즈도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다 멈춰놓고 여기는 GIF 128색 지원하기, 여기다 맞춰주면 맨 밑에 플레이 버튼이 하나 생겨요. 여기 보이고요. 플레이 버튼을 딱 지정한 다음에 맨 앞에 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상당히 번거로운 투명 배경을 유지하고 있는 GIF 이모티콘이 나왔네요. 현재 속도감이 마음에 드신다면 세이브, 아니면 어느 장면 같은 경우는 좀 멈추고자 한다면 뒤로 돌아가서 다른 편집을 해주시는데, 일단 여기까지 마음에 든다 하신다면은 세이브,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멋진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투명한 GIF로 품질이 최고입니다. 세이브 버튼 누르시고 어디다 내보내는지 기억하셨다가 그 장소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해당된 GIF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토샵 작업한 것도 결과물은 결과물입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필수로 한번 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포토샵 파일로 넘기는 작업, 훨씬 그림이 수월하고 일단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포토샵에서 안 그려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마치도록 할게요.